지금 선행 조건들이 지금 기압이 이렇고 기온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올 거야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은 예측입니다. 즉 규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설명이 되고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설명이나 예측은 결과적으로는 선행 조건과 법칙으로 이루어진 설명항에서 피설명항, 즉 설명되는 것을 추론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추론하는 라는 점에서 똑같다,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적 예측은 뭔가 뭐 예언을 하거나 뭐 점을 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서는 연역 법칙적 모형과 기납 통계적 모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논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논리적 증명이 이루어지는데 그 논증이 이루어질 때 이 어떤 것은 연역 법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건 귀납 통계적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일반적 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죽는다. 자, 이게 연역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 일반적인 사실이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건 소전제, 일반적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구체적 사실,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결과를 끌어낸 거죠. 자, 이게 연역법이라면은 귀납법은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저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희고 저 백조도 혀. 자, 여러 종류의 인간은 온갖 백조들을 다 봤는데 다 흰색이야. 그러므로 백조는 모두 흰색이다.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이론을 끌어내는 것, 이게 귀납법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과학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직의 방법에 따라서 연역법칙적 방법이나 귀납 통계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단에서는 첫 문장의 핵심이 나오죠. 햄펠은 그의 모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 예측을 자연과학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현상에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도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다시 한번 과학적 예측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학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법칙에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논증이다. 자, 법칙이라는 말, 규칙성이라는 말과 딱 달라붙어서 나왔던 말이죠. 결국은 과학적 예측이란 법칙으로 간주하는 규칙성에 의한 논증이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요게 핵심이고요. 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재심은 나, 그리고 재심은 다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는 평가 유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적용 설명 유형의 요소를 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논평, 자, 평가하러 들어가야 되지만은 어쨌든 요 개념들을 또 적용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과학적 예측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과학적 예측을 규정하는 핵심은 규칙성과 논증입니다. 결국은 규칙성에 의거한 논증이에요. 과학적 예측은. 자, 그럴 때 재심은 나와 다해서 그 규칙성에 의거한 논증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심은 나 보죠. 자, 재심은 나에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여기 또한 친숙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오이디푸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자, 오이디푸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오이디푸스 왕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이 아폴론 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하죠.
자, 너의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기였던 자식 오이디푸스를 이제 죽이라고 부하한테 명령을 내죠. 근데 죽이지 않고 어디다 갖다 버리죠. 자, 근데 그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양치기가 그 아기를 주워서 자, 키웁니다. 자, 키웠는데 자, 다시 그 신탁을 받습니다. 오이디푸스가 큰 다음에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아서 오이디푸스가 그게 두려워서 자기 양치기 부모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서 집을 떠나죠. 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다가 자, 길에서 어느 위세에 있는 이제 사람의 행렬과 마주쳐서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 자,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다가 여러 모험을 겪다가 왕이 됩니다. 자, 왕을 잃은 어느 나라의 왕이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죠. 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운명이었어.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여행길에서 만나서 죽였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가 아내로 삼았던 그 옛 왕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딱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의 발언에 주목해야 하는데, 자, 테이레시아스라는 사람은 지금 온통 수수께끼 같은 모를 소리만 한다라고 오이디푸스가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그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서 테이레시아스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자, 단 테이레시아스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테이레시아스의 발언은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음을 암시하고 또 앞으로 눈이 멀고 떠돌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를 정리하면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근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단 지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거기 이오카스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중약 이후 부분 쭉 내려가서 이오카스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라이오스 왕에게 어떤 신탁이 내린 적이 있었다. 아폴론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제들로부터 말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예언이 이루어질 때, 물론 테이레시아스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어떤 신탁에 의한 예언의 형식입니다. 신탁, 신이 내려준 말씀인 거죠. 신이 내려준 말씀에 의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논평해야 하잖아요. 가에서는 과학적 예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럴 때 나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이것이 과학적 예측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과학적 예측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핵심은 제시문가에서 규정한 과학적 예측의 요소는 결국 규칙성에 의거한 논증입니다. 법칙에 의거한 논증이었죠. 자,